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사는 68세 유미란 씨의 이야기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광안대교의 불빛이 유난히 아름답던 그날 저녁, 저는 남편 철민의 서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재혼한 지 벌써 10년째, 첫 남편을 잃고 혼자였던 긴 시간을 생각하면 지금의 평온함이 꿈만 같았죠. 여보, 커피 드릴까요? 저는 서재 문을 살짝 열고 물었지만 남편은 이미 외출한 뒤였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오늘 동창 모임 있다고 했지. 저는 혼자 중얼거리며 서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어질러진 서류들을 정리하다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호기심에 상자를 열었는데 그 안에는 여자용 결혼 반지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제 손가락에 낀 반지와는 확연히 다른 훨씬 화려한 디자인이었죠. 반지 안쪽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철민지영 영원히. 지영? 그건 남편의 전처 이름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그냥 추억으로 간직하는 거겠지. 20년도 더 된 일인데. 저는 애써 마음을 진정시키며 반지를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10년 전 남편은 분명히 말했었죠. 전처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너무 힘든 기억이라 이야기하기 싫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고 아픈 과거를 가진 남편을 더 잘 보살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반지는 왜 이렇게 깨끗하고 윤이 날까요? 20년 묵은 유품이라기엔 너무나 새 것처럼 보였습니다. 미란아,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남편을 믿어야지.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서재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바닥에 뭔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남편의 가방에서 흘러나온 듯한 종이 한 장이었죠. 주워든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해운대 그랜드 호텔 스위트룸 예약 확인서 투숙객 강철민, 한지영 날짜 2024년 11월 15일 16일. 한지영. 그건 전처의 이름이었습니다. 아니, 죽었다던 전처의 이름이 왜 오늘 날짜의 호텔 예약서에 있는 걸까요? 이게 무슨...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종이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나왔소? 남편의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재빨리 예약 확인서를 주머니에 숨겼습니다. 벌써 오셨어요? 동창 모임은요? 제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게 떨리는 게 느껴졌지만 최대한 태연한 척했습니다. 아, 갑자기 취소됐어요. 다들 바빠서.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대답하며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거짓말이야. 동창 모임이 아니라 호텔에 갈 생각이었잖아. 제 머릿속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여보,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응? 무슨 날은 무슨. 그냥 평범한 화요일이지. 남편은 태연하게 넥타이를 풀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어요? 가실 곳 없으세요? 없는데? 왜 그래요? 뭔가 있어? 남편이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순간 제 입에서 말이 나오려다 멈췄습니다. 지금 말하면 안 돼. 더 확인해야 해. 혹시 오해일 수도 있잖아. 아니에요. 그냥 요즘 바쁘신 것 같아서요. 싱겁기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 옆에 누운 남편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그 반지와 예약 확인서 생각뿐이었습니다. 새벽 2시 저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이 침대 옆 테이블 위에 있었죠.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기념일. 손가락이 떨렸지만 숫자를 눌렀습니다. 열렸습니다. 문자 메시지 목록을 확인하는데 지영이라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두근두근.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남편이 깰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지영, 당신 내일 우리 약속 잊지 않았죠? 오래간만에 하룻밤 푹 쉬어요. 보고 싶었어요. 철민, 잊을 리가.
당신 생각에 오늘 하루도 길었소. 지영 미란이는 모르죠? 조심해요. 철민 걱정 마.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오. 순진해서 다행이지 뭐. 순진해서 다행이라고? 그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사람이 바로 접니까? 10년입니다. 10년 동안 저는 이 남자를 믿었고 사랑했고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죽었다던 전처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저를 비웃고 있었던 겁니까?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놓칠 뻔했습니다. 간신히 제자리에 다시 올려놓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창백하게 보였습니다. 68년을 살아오며 겪은 온갖 일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첫 남편과의 행복했던 시절, 그를 떠나보낸 슬픔, 홀로 견딘 외로운 시간들, 그리고 철민을 만나 다시 찾은 평온.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단 말입니까? 아니, 거짓인 건 평온뿐이 아니었습니다. 이 결혼 자체가 거짓이었던 겁니다. 이 사람이 날 속였어. 10년 동안 차가운 분노가 가슴 깊은 곳에서 치솟아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래전 봉인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도 느꼈습니다. 숫자를 다루던 차갑고 냉철했던 회계사 시절의 제가 지금 이 순간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해. 확실한 증거. 저는 거울 속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순진한 유미란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실을 찾아낼 유미란입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지만 제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남편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여보, 밥 먹어요. 고맙소. 남편은 신문을 펼쳐들고 태연하게 식탁에 앉았습니다. 어젯밤 순진해서 다행이라고 비웃던 바로 그 사람이 지금은 다정한 남편의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연기를 하는 건 나뿐이 아니구나. 저는 속으로 차갑게 중얼거리며 된장찌개를 떠서 남편 앞에 놓았습니다. 오늘 일정은 어떠세요? 오전엔 은행 좀 들렀다가 오후엔 골프 약속이 있어. 그럼 늦으시겠네요? 아마도. 저녁은 거기서 먹고 올 테니 신경 쓰지 마시오.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거짓말. 골프장이 아니라 그 여자한테 가는 거겠지. 하지만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나가 30분 뒤 저도 집을 나섰습니다. 손에는 오래전 사용하던 수첩과 볼펜이 들려 있었죠. 회계사로 일하던 시절 복잡한 장부의 오류를 찾아낼 때 항상 이 수첩을 사용했었습니다. 강철민, 당신의 거짓 장부를 감사할 시간이야. 남편의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저 앞에 가는 검은색 그랜저 따라가 주세요. 예. 뭐라고요? 택시기사가 의아한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저 차 놓치지 말고 따라가 주세요. 거리는 적당히 유지하시고요. 혹시 남편분 미행하시는 거예요? 기사님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아이고, 요즘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알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기사님은 더 이상 묻지 않고 능숙하게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차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은행 앞에서 약 40분을 기다린 후 남편이 나왔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골프 가방도 없이 정장 차림 그대로였습니다. 골프는 거짓말이었어. 남편의 차는 해운대 중심가로 향했습니다. 마린시티의 고급 아파트 단지 앞에서 차가 멈췄습니다. 여기서 잠깐 기다려주세요. 저는 택시비를 미리 건네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저는 여기서 대기하고 있을게요. 남편은 아파트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조심스럽게 뒤따라갔죠. 로비 한쪽에 있는 화분 뒤에 몸을 숨기고 지켜보았습니다. 남편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더니 한 여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긴 생머리를 염색한 여자, 명품 브랜드 옷을 입고 선글라스를 낀 그녀는 한지영.
사진으로만 봤던 남편의 전처였습니다. 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지영,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밝고 경쾌하고 제게는 한 번도 들려준 적 없는 그런 톤이었죠. 오빠. 그 여자가 남편에게 달려가 팔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 여자의 허리를 안으며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숨을 쉬어야 해. 진정해. 저는 화분을 붙잡고 간신히 버텼습니다. 오늘 골프 약속 있다며? 시간 괜찮아?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연하지. 그건 그냥 둘러댄 거고. 오늘은 당신이랑 점심 먹고 백화점 가서 당신 원하는 거 다 사줄 거요. 오빠 최고. 근데 미란이는 의심 안 해? 그 사람? 절대 안 하지. 10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으니까. 두 사람은 웃으며 아파트 밖으로 나갔습니다. 제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픔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한 적 없다고? 그게 자랑이야, 강철민? 두 사람은 남편의 차에 함께 타고 떠났습니다. 저는 다시 택시로 돌아왔습니다. 기사님, 저 차 계속 따라가 주세요. 힘내세요, 손님. 기사님의 위로가 가슴에 와닿았지만 저는 감정을 추스르고 수첩을 펼쳤습니다. 11월 16일 오전 10시 40분 마린시티 아파트 앞에서 한지영과 만남, 포옹과 키스, 함께 출발. 냉정하게 기록했습니다. 감정은 나중입니다. 지금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남편의 차는 해운대의 한 고급 레스토랑 앞에 멈췄습니다. 두 사람은 팔짱을 끼고 들어갔죠. 저는 레스토랑 맞은편 카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창가 자리에서 레스토랑 입구가 훤히 보였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네, 곧 나옵니다. 카페 직원이 떠나고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오래전 산 구형 모델이지만 사진 찍기에는 충분했죠. 레스토랑 창 너머로 두 사람이 보였습니다. 마주 앉아 웃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여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찰칵 사진을 찍었습니다. 증거 1번. 식사 중 애정 행각. 2시간 후 그들은 레스토랑을 나와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명품관에서 여자는 이것저것 구경했고 남편은 기꺼이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저 카드, 우리 공동명의 카드잖아. 제 돈으로 전처에게 명품을 사주고 있었던 겁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나중이야. 지금은 아니야. 백화점을 나온 두 사람은 다시 차에 탔습니다. 이번엔 호텔로 향했습니다. 해운대 그랜드 호텔. 어제 예약 확인서에 있던 바로 그 호텔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로비로 들어갔고 저는 멀찌감치 떨어져서 지켜보았습니다. 프런트에서 체크인을 마친 남편이 여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남편이 여자를 끌어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제 됐어. 저는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들을 확인했습니다. 포옹하는 장면, 키스하는 장면, 손잡는 장면, 호텔에 들어가는 장면. 모두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한지영이 죽지 않았다는 증거가 필요해. 그리고 두 사람이 나를 속이고 무슨 계획을 꾸미고 있는지도 알아야 해. 저는 호텔 로비의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법률 상담을 받아보자.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인터넷 검색을 했습니다. 부산 가정법률 상담, 재혼 사기, 중혼 소송. 여러 법무법인이 검색되었지만 그 중에서도 한 곳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법무법인 정의 마이너스 가정문제 전문, 여성 변호사 상담 가능. 내일 당장 전화해야겠어.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 6시였습니다. 남편은 당연히 집에 없었죠. 저는 냉장고에서 찬밥을 꺼내 물에 말아 먹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지만 억지로 삼켰습니다. 힘을 내야 해. 이제 시작이야. 밤 10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여보, 나왔소?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벌써 오셨어요? 골프는 어땠어요?
저는 거실로 나가며 밝게 웃었습니다. 좋았지.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니까 기분이 좋더라고. 남편도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쟁이. 골프장이 아니라 호텔 침대에 있었잖아. 하지만 저는 계속 웃었습니다. 피곤하실 텐데 씻고 주무세요. 고맙소. 당신도 일찍 자요. 남편은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샤워 소리가 들리는 동안 저는 남편의 재킷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카드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해운대 그랜드 호텔, 스위트룸, 45만 원 샤넬 부티크, 285만 원 르 메르디앙 레스토랑, 34만 원, 총 363만 원. 우리 공동 카드로. 저는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고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을 때 남편이 욕실에서 나왔습니다. 여보, 내일 나 서울 출장 가야 할 것 같소? 서울요? 갑자기요? 응, 옛날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는데 급한 일이래. 언제 가세요? 내일 아침 일찍. 아마 2박 3일 정도? 또 거짓말이구나. 서울이 아니라 저 여자랑 어디 여행 가는 거겠지. 알겠어요. 짐 싸드릴까요? 아니,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는 제 옆에 누웠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잠든 척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계속 돌아갔습니다. 내일 법무법인에 전화한다. 그리고 이 모든 증거를 보여준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광안대교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예전엔 아름답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저 차갑게만 느껴졌죠. 수첩을 펼쳐 오늘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11월 16일 오전 10시 40분 마린시티 아파트에서 한지영과 만남. 오후 12시 르 메르디앙 레스토랑 식사. 오후 2시 백화점 명품관 쇼핑 샤넬 구매 285만 원. 오후 4시 해운대 그랜드 호텔 체크인. 총 지출 363만 원 공동 카드 사용. 차갑고 정확하게 기록했습니다. 강철민, 당신은 숫자를 속일 수 없어. 회계사였던 내가 당신의 모든 거짓을 장부에 기록할 거야. 저는 수첩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 동안 순진하게 믿었던 유미라는 오늘 죽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실을 파헤칠 새로운 유미란입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제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서둘러 짐을 챙겼습니다. 여보, 조심히 다녀와요. 그러겠소. 집 잘 지키고 있어요. 남편은 제 이마에 가볍게 키스하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역겹다. 하지만 저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남편의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한 후 저는 곧바로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법무법인 정희입니다. 상담 예약하고 싶은데요. 오늘 가능할까요? 잠시만요. 오후 2시에 최 변호사님 상담 가능하신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그 시간으로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지난 이틀간 모은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사진들, 영수증 사본, 수첩의 기록들, 그리고 남편 휴대폰에서 찍은 문자 메시지 사진들까지. 이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해. 오후 1시 30분, 저는 서면의 한 건물 7층에 있는 법무법인에 도착했습니다. 유미란 씨 맞으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젊은 직원이 안내해준 상담실은 깔끔하고 조용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은정 변호사입니다. 50대 중반쯤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짧은 커트 머리에 지적인 인상 하지만 눈빛에는 따뜻함이 있었죠. 유미란입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어떤 일로 오셨는지 천천히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최 변호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지난 이틀간의 일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반지를 발견한 것, 호텔 예약 확인서, 휴대폰 문자, 미행한 것,
찍은 사진들까지. 이야기를 하는 동안 최 변호사는 한 번도 끊지 않고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가끔 중요한 부분에서 메모를 했죠.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최 변호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유미란 씨, 이건 단순한 불륜 문제가 아닙니다. 네. 남편분의 전처가 살아있다면 법적으로 이혼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 씨와 재혼한 겁니다. 이건 중혼죄에 해당합니다.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중혼죄라고요? 네. 대한민국 형법 제211조 배우자 있는 자가 중혼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최 변호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럼 제 결혼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유미란 씨는 피해자이지만 법적 배우자가 아닌 셈이죠.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10년이 전부 무효라고? 더 심각한 건 남편분이 유미란 씨의 재산을 이용했다는 점입니다. 최 변호사가 제가 보여준 영수증들을 가리켰습니다. 공동카드라고 하셨죠? 유미란 씨 명의로 대출도 받았다고요? 네. 집 리모델링 한다고 해서 제 명의로 5천만 원 대출받았습니다. 그 돈은 어디 갔습니까? 남편이 사업 자금에 보태 쓴다고 했는데. 최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인해 봐야겠지만 아마 전처에게 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요? 네. 거짓말로 재산상 이익을 취했으니까요. 게다가 최 변호사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혹시 유미란 씨 명의로 된 재산이 더 있습니까? 집이나 예금 같은 거? 집은 제 명의입니다. 전 남편이 남겨준 집을 팔고 지금 아파트를 샀거든요. 그리고 예금도 약 2억 정도 있습니다. 보험은요? 남편이 작년에 제 명의로 보험을 들었습니다. 사망보험금이 3억이라고. 그 순간 최 변호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유미란 씨, 매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남편분과 전처가 유미란 씨의 재산을 노리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고액의 사망보험금까지 있다면. 최 변호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설마 저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일단 증거를 더 확보해야 합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최 변호사가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진정하세요. 지금부터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변호사비가. 제 걱정스러운 물음에 최 변호사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유미란 씨, 제 어머니도 비슷한 일을 겪으셨습니다. 네, 20년 전이었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년 후에 재혼하셨는데 알고 보니 그 남자는 이미 다른 여자와 결혼한 상태였어요. 어머니의 재산을 노린 사기꾼이었죠. 최 변호사의 목소리에 오랜 아픔이 묻어났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걸 잃으셨습니다. 집도 돈도, 그리고 무엇보다 자존감까지. 그래서요? 그때 저는 대학생이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그래서 법을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같은 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요. 최 변호사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는 최소한의 수수료만 받겠습니다. 미란 씨는 혼자가 아닙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10년 동안 혼자였습니다. 남편이 옆에 있었지만 사실은 혼자였죠. 하지만 지금 처음으로 누군가 제 편이 되어주겠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지 마세요.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최 변호사가 노트를 펼쳤습니다. 먼저 한지영이라는 사람이 정말로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호적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가능한가요? 변호사 권한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남편분의 계좌 내역도 추적해야 합니다.
유미란 씨 돈이 어디로 갔는지 확인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일단 미란 씨가 할 일은 계속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는 겁니다. 절대로 남편에게 들키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가능하면 남편분과 전처의 대화를 더 녹음해 두세요. 특히 돈 이야기나 미란 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무조건 녹음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모르니 지금부터 미란 씨 명의 재산을 옮기는 게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남편이 유 씨 명의를 도용해서 돈을 빼돌릴 수 있으니까요. 어떻게 하면 되죠? 최 변호사의 설명은 명쾌하고 구체적이었습니다. 이분이라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변호사님,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제 떨리는 질문에 최 변호사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법은 피해자 편입니다. 그리고 저는 유미란 씨 편이고요. 그 말에 힘을 얻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올 때 최 변호사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24시간 언제든 연락하세요. 급한 일이 생기면 주저하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법무법인을 나서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나 서울 잘 도착했어. 아, 네. 다행이네요. 저녁은 먹었어요? 아직이요. 곧 먹으려고요. 그래요. 나도 이따 거래처 사람들이랑 저녁 먹어야 해서. 그럼 내일 전화할게요. 네, 조심하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서울이 아니라 어디 있는지 알아. 그 여자랑 있겠지. 하지만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더 이상 속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이제부터 제가 게임의 규칙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은행에 들렀습니다. 인감도장 재등록하고 싶은데요. 네, 신분증 가져오셨나요? 창구 직원의 안내에 따라 절차를 밟았습니다. 새 인감도장을 만들고 기존 도장은 폐기 신고했습니다. 이제 철민, 당신은 내 명의를 함부로 쓸 수 없어. 그리고 예금 일부를 다른 은행으로 옮겼습니다. 남편이 모르는 계좌로. 만약을 위한 준비야. 모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저녁 7시였습니다. 혼자 간단히 저녁을 먹고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검색창에 한지영을 쳤습니다. 뉴스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2014년 부산 소재 중소기업 부줍 대한정밀 횡령 사건, 대표 강철민의 부인 한지영 해외 도피.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횡령?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어준 대한정밀 강철민 대표의 부인 한지영이 회사 자금 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수배됐으나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한 씨의 소재를 파악 중이며 3억 원 횡령의 해외 도피라고? 그렇다면 한지영은 범죄자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런 범죄자를 숨겨주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생각보다 훨씬 큰 사건이야. 저는 기사를 캡처해서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최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변호사님, 중요한 정보를 찾았습니다. 한지영이 횡령범으로 수배 중이었습니다. 곧 답장이 왔습니다. 좋은 정보입니다. 내일 오전에 만나서 상의하죠. 조심히 계세요. 저는 노트북을 끄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바다가 보였습니다. 어둡지만 멀리서 등대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나도 저 등대처럼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을 거야. 최 변호사라는 든든한 동맹을 얻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진실을 파헤칠 시간입니다. 강철민, 한지영. 당신들의 거짓은 이제 끝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최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최 변호사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어제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밤새 조사를 좀 했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긴장한 채 의자에 앉았습니다. 최 변호사가 서류 몇 장을 제 앞에 놓았습니다. 먼저 호적 조회 결과입니다. 첫 번째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강철민 씨와 한지영 씨는 법적으로 이혼한 적이 없습니다.
2014년 한지영 씨가 해외로 도피한 후 이혼 절차는 전혀 진행되지 않았어요. 즉, 법적으로는 여전히 부부입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저와 남편의 결혼은 무효입니다. 강철민 씨는 중혼죄를 범한 겁니다. 최 변호사가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한지영 씨의 출입국 기록을 확인했는데요. 언제 입국했습니까? 2023년 7월 15일입니다. 작년이요? 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입국 후에도 수배가 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한지영 씨는 여전히 횡령 혐의로 수배 중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입국했을까요? 최 변호사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위조 여권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 명의로 입국했거나요. 그게 가능한가요? 범죄 조직을 이용하면 가능합니다. 비용은 많이 들지만요. 최 변호사가 세 번째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건 꼭 보셔야 할 겁니다. 은행 거래 내역서였습니다. 이건 강철민 씨의 계좌입니다. 제가 법원 명령으로 발급받았어요. 서류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매월 200만 원씩 해외 송금 수취인 한지-0 기간 2015년 1월, 2023년 6월, 10년 동안 매달 200만 원씩 총 2억 4천만 원입니다. 최 변호사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이 돈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우리 생활비에서? 맞습니다. 유미란 씨가 남편에게 매달 준 생활비, 그리고 유미란 씨 명의로 대출받은 돈까지. 저는 서류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렸거든요. 그리고 이것 보세요. 최 변호사가 또 다른 내역을 가리켰습니다. 2024년 8월 15일 5천만 원 입금 마이너스 유미란 명의 대출 2024년 8월 20일 5천만 원 출금 마이너스 한지영 계좌 송금. 제가 집 리모델링 한다고 빌린 돈이 전처에게 갔습니다. 5일 만에 최 변호사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진정하세요. 화낼 시간은 나중에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은 증거를 더 모아야 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진정해, 미란아. 무너지면 안 돼. 더 있나요? 제 떨리는 질문에 최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마이너스 해운대구 마린시티 아파트. 이건 한지영이 살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네. 소유주가 누군지 아세요? 제가 서류를 자세히 보는데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소유주 강철민. 남편 명의로 되어 있네요? 맞습니다. 2023년 9월에 구입했어요. 가격은 12억. 12억이요? 네. 그런데 강철민 씨가 그런 돈이 어디 있었을까요? 저는 멍하니 최 변호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유미란 씨 명의 집을 담보로 대출받았습니다. 뭐라고요? 작년에 유미란 씨 집을 담보로 10억 대출을 받았어요. 유 씨 인감 도장을 위조해서요. 순간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제 집을 담보로? 네. 다행히 유 씨가 어제 인감 도장을 새로 등록해서 더 이상의 피해는 막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더 이상 앉아있을 힘이 없었습니다. 내 집까지, 내가 첫 남편과 함께 모은 유일한 추억까지. 제가 물 좀 가져올게요. 최 변호사가 자리를 뜨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서류들이 책상 위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10년간의 송금 내역, 5천만 원 대출금의 흔적, 12억짜리 아파트, 제 집을 담보로 받은 10억 대출. 숫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회계사였던 내가 이렇게 당했다니. 아니, 회계사였기 때문에 더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10년에 걸친 치밀한 사기극이었습니다. 최 변호사가 돌아왔습니다. 여기 물 드세요. 감사합니다. 물을 마시며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변호사님, 그럼 남편과 그 여자는 처음부터 저를 이용한 겁니다. 한지영이 해외 도피하면서 돈이 필요했고 강철민은 유미란 씨의 재산을 노렸던 거죠. 처음부터 계획된 거였군요.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 변호사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최근에 남편이나 전처가 유미란 씨의 건강에 대해 이상한 말을 한 적 있나요? 건강요? 네. 예를 들어 요양원 이야기라든가 건강검진을 권유한다든가. 순간 머릿속에 번개가 쳤습니다. 아, 왜요? 뭔가 있습니까? 한 달 전이었어요. 남편이 갑자기 종합건강검진을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그래서요? 의사 선생님이 이상하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최근에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있냐고. 저는 없다고 했는데 남편이 옆에서 자꾸 있다고 우기는 거예요. 최 변호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후에는요? 의사 선생님이 MRI를 찍어보자고 하셔서 찍었는데 아무 이상 없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남편이 실망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저는 그때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이건 심각합니다. 최 변호사가 급히 메모를 했습니다. 혹시 그 병원 어딘지 기억하세요? 네, 해운대의 종합병원이요. 담당 의사 이름은요? 김준호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 변호사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종합병원이죠? 김준호 선생님 계신가요? 잠시 후 통화가 연결됐습니다. 선생님, 최은정 변호사입니다. 환자 한 분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유미란 씨. 본인 동의 받았습니다. 네. 아, 그렇습니까? 혹시 보호자가 그런 말을 했나요?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은 최 변호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유 씨, 남편이 의사에게 미리 전화했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유 씨가 최근 기억력 저하와 어지럼증을 자주 호소한다고 거짓말을 했대요. 그래서 의사가 그런 질문을 한 겁니다. 왜 그런 짓을? 치매 진단을 받게 하려던 거예요. 그러면 유 씨를 법적으로 무능력자로 만들 수 있거든요. 무능력자요? 네. 그러면 후견인이 필요하고 남편이 후견인이 되면 유미란 씨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렇게까지 치밀하게 계획했단 말인가? 그런데 다행히 유미란 씨가 건강하셔서 그 계획은 실패했네요. 최 변호사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위험한 방법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위험한 방법이요? 보험금입니다. 유미란 씨 명의로 된 3억짜리 사망 보험 말이에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설마, 단정할 수는 없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절대로 남편과 단둘이 있지 마세요. 특히 음식이나 약은 절대로 받지 마시고요.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온몸이 떨렸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할 수도 있다고? 함께 10년을 산 남편이 저를 죽이려 할 수도 있다니. 괜찮으세요? 최 변호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니, 괜찮아야죠.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변호사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증거는 충분히 모았습니다. 이제 고소를 준비할 차례입니다. 고소요? 네. 중혼죄, 사기죄, 문서위조, 그리고 한지영의 횡령 및 도피 방조까지. 최 변호사가 하나하나 손가락을 꼽았습니다. 하지만 결정적 증거가 하나 더 필요합니다. 뭔가요? 두 사람이 직접 유미란 씨에 대해 이야기하는 녹음입니다. 특히 재산을 가로채려는 계획을 말하는 장면이요. 어떻게 녹음하죠? 남편이 서울 출장 간다고 했죠? 아마 한지영과 함께 있을 겁니다. 네. 미행해서 녹음하는 거예요. 이번엔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정말요? 네. 이건 위험한 일입니다. 혼자 하실 순 없어요. 최 변호사의 단호한 말에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천만에요.
우리 함께 끝까지 갑시다. 사무실을 나설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나야. 네, 여보. 오늘 일정이 좀 길어질 것 같소? 내일 저녁이나 들어갈게. 알겠어요. 조심하세요. 당신도 혼자 있으니까 문단속 잘하고. 네. 전화를 끊고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문단속? 정작 도둑은 이미 집안에 있었는데 최 변호사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만납시다. 남편분이 어디 있는지 추적해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은 모두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도 며칠 전까지는 그랬죠.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강철민, 한지영. 당신들은 10년 동안 나를 이용했어. 하지만 이제 게임의 규칙이 바뀌었어. 내가 회계사였다는 걸 잊었나?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 그리고 나는 당신들의 모든 숫자를 추적할 거야. 집에 도착해서 저는 지난 10년간의 가계부를 꺼냈습니다. 매달 남편에게 준 생활비, 명절 용돈, 대출금, 모든 것이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총 3억 2천만 원. 제가 10년 동안 남편에게 준 돈의 총액이었습니다. 이 돈 한 푼도 빠짐없이 돌려받을 거야. 저는 노트북을 켜고 새로운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강철민 한지영 사기 사건 증거 정리. 그리고 오늘 받은 모든 서류를 스캔해서 저장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저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이 시작될 테니까요. 다음 날 새벽 6시 저는 최 변호사와 약속한 장소에서 만났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한숨도 못 잤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밤새 남편의 얼굴이 떠올라 잠을 이룰 수 없었거든요. 이해합니다. 오늘이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준비되셨죠? 최 변호사가 작은 기기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가요? 초소형 녹음기입니다. 옷에 클립처럼 달 수 있어요. 반경 10m 내의 대화를 선명하게 녹음합니다. 이걸 제가? 아니요. 제가 그 둘 가까이에 가서 녹음을 할 거예요. 유미란 씨가 근처에 가면 들킬 염려가 있으니까요. 최 변호사가 코트 안쪽에 녹음기를 달았습니다. 자, 이제 출발합시다. 최 변호사의 차를 타고 우리는 남편이 묵고 있을 만한 장소들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분 휴대폰 위치 추적은 어렵겠죠? 네, 그런 권한은 없어서요. 그럼 전처 아파트부터 가봅시다. 아마 거기 있을 겁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최 변호사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보험금 받으면 어디로 갈 거예요? 동남아 어디로? 형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명백한 살인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긴급 체포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즉시 영장을 신청하겠습니다. 형사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모든 걸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끝나는 건가? 아니,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는 시작. 정의가 실현되는 시작. 그리고 제 인생을 되찾는 시작이었습니다. 경찰서를 나올 때 하늘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내일 영장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두 사람 모두 체포됩니다. 네. 힘내세요. 거의 다 왔어요. 최 변호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온몸에 긴장이 풀리니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잠들기 전에 휴대폰으로 오늘 녹음된 파일을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10년 동안 돈을 뜯어낸 거지. 그 여자는 끝까지 아무것도 모를 거야. 약을 좀 섞을까 해. 차가운 목소리들이 귓속을 파고들었습니다. 강철민, 한지영. 당신들은 잘못된 사람을 건드렸어. 순진한 유미라는 죽었어. 이제 남은 건 당신들을 심판할 유미란 뿐이야.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것입니다. 내일이면 10년간의 거짓이 무너질 것입니다. 내일이면 정의가 실현될 것입니다. 잘 자, 미란아. 내일은 내가 이기는 날이야. 어둠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평온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유미란 씨, 영장 나왔어요. 오늘 오후 2시에 동시 체포 작전을 펼칩니다. 정말요? 네. 강철민 씨와 한지영 씨, 두 사람 모두 체포됩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끝나는구나. 제가 지금 경찰서로 가도 될까요? 아니요, 위험합니다. 체포가 완료되면 제가 연락드릴게요. 그때 오세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오후 2시. 그때가 되면 모든 게 끝날 것입니다. 시간이 너무 더디게 흘렀습니다. 오전 10시, 11시, 12시. 점심도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오후 1시 30분,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최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현장 근처까지는 가도 될까요? 멀리서라도 보고 싶어요. 그러시겠다면 조심히 오세요. 하지만 절대로 가까이 가시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서둘러 호텔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마린시티로 향했습니다. 오후 1시 50분 아파트 단지 입구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멀리서 경찰차 2대가 보였습니다. 곧 시작되는구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오후 2시 정각. 경찰들이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멀리서 숨죽이며 지켜보았습니다. 10분, 20분.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경찰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30분이 지나고 최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요? 한지영이. 없어요. 없다고요? 네. 아파트에 아무도 없었어요. 짐도 대부분 없어지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럼 도망친 건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강철민도 연락이 안 돼요. 뭐라고요? 휴대폰도 꺼져 있고 차량 위치도 확인이 안 됩니다.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럼 체포가 안 된다는 건가요? 지금 추적 중입니다. 곧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최 변호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일단 경찰서로 오세요. 상황을 정리해야 합니다. 네.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담당 형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미란 씨, 앉으세요. 두 사람이 도망쳤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된 거죠? 그게 문제가 좀 있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한지영 씨가 어제 저녁 출국했습니다. 출국이요? 수배 중인 사람이 어떻게?
위조 여권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출국 기록이 있어요. 그럼 잡을 수 없는 건가요? 인터폴에 수배를 요청했지만 시간이 걸릴 겁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강철민은요? 그것도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형사가 또 다른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강철민 씨가 어제 오전 유미란 씨 명의의 집 담보대출 10억 원을 현금으로 찾아갔습니다. 10억을 현금으로요? 네. 그리고 오후에 한지영 씨 계좌로 5억을 송금했습니다. 나머지 5억은요? 현금으로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마 곧 출국하려는 것 같습니다. 막아야 하지 않나요? 출국 금지 조치는 내렸습니다. 하지만 형사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하지만요? 강철민 씨도 위조 여권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출국 금지 조치가 소용없을 수도.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럼 결국 아무도 못 잡는다는 말씀이세요?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항, 항구, 모든 출입구를 감시 중입니다. 하지만 그 말이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최 변호사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변호사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누군가 정보를 흘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누가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그때 형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형사과입니다. 네, 정말요? 알겠습니다. 형사가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김포공항에서 강철민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포착됐습니다. 정말요? 지금 출국 심사대 앞에 있답니다. 즉시 출동합니다. 형사들이 우르르 나갔습니다. 우리도 갑시다. 최 변호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차를 타고 김포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도로가 막혀서 1시간이나 걸렸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이미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무슨 일이에요? 최 변호사가 경찰에게 물었습니다. 아, 최 변호사님, 이쪽으로 오세요. 우리는 공항 경찰 사무실로 안내받았습니다. 그곳에는 담당 형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강철민을 잡았나요? 제 다급한 질문에 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왜요? 그 사람이 강철민이 아니었습니다. 네, 동명이인이었어요. 얼굴도 비슷하고 나이도 비슷해서 착각했던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럼 진짜 강철민은 이미 출국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형사의 말에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출국 기록을 다시 확인해 보니 어제 저녁 인천공항에서 김태준이라는 이름으로 베트남행 비행기를 탄 사람이 있습니다. 형사가 CCTV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모자를 눌러 쓴 남자. 하지만 그 체격, 그 걸음걸이 분명히 제 남편이었습니다. 저 사람이에요. 제 남편이에요. 확실합니까? 네. 10년을 같이 살았는데 모를 리가 없어요. 최 변호사가 형사에게 물었습니다. 베트남 당국에 협조 요청하면 잡을 수 있지 않나요? 요청은 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은 범죄인 인도 조약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하다못해 몇 개월, 길게는 몇 년. 몇 년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사이에 또 다른 나라로 도망가면 어떡해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순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증거도 충분했습니다. 녹음도 완벽했습니다. 법은 제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범인들은 모두 도망쳤습니다. 유미란 씨, 최 변호사가 제 어깨를 감쌌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어요. 그럼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10년간 속았던 것도 억울한데 이제 범인들마저 놓쳤습니다. 제 돈 3억, 집 담보대출 10억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범인들은 그 돈을 가지고 유유히 해외로 도망쳤습니다.
집은, 제 집은 어떻게 되나요? 담보대출 10억이 있으니 경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갈 곳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첫 남편과 함께 모은 유일한 집마저 잃게 된 겁니다. 일단 제 사무실로 갑시다. 대책을 세워야 해요. 최 변호사가 저를 부축했습니다. 공항을 나서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증거도 녹음도 법도 모두 소용없었습니다. 범인들은 도망쳤고 저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10년이 전부 헛수고였던 건가? 최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 8시였습니다. 일단 앉으세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변호사님, 이제 어떡하죠?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방법이 있어요. 무슨 방법이요? 범인들은 다 도망쳤는데 강철민 씨와 한지영 씨는 언젠가 잡힙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져간 돈도 추적할 수 있어요. 언젠가요? 그게 언제인데요? 1년? 2년? 아니면 10년?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어떻게 살아요? 집도 없는데.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요? 제가 지금 진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밤 바다가 보였습니다. 깜깜한 바다, 끝없는 어둠. 내 인생도 저렇게 어두운 건가? 뒤에서 최 변호사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변호사님 잘못이 아니에요. 저는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너무 치밀했던 거예요. 우리가 움직이는 걸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누군가 정보를 흘렸을 가능성이 커요. 누가 그랬을까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낼 겁니다. 최 변호사가 제 옆에 섰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겐 완벽한 증거가 있습니다. 녹음 파일, 은행 거래 내역, 모든 게 있어요.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범인들이 없는데. 범인은 도망쳤지만 범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들의 재산을 동결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국제 수배로 평생 도망 다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언젠가는 잡힙니다. 반드시요. 최 변호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님, 저 이제 너무 지쳤어요. 알아요. 하지만 지금 포기하면 그들이 이기는 겁니다. 내일 다시 만나서 상의합시다. 오늘은 푹 쉬세요. 최 변호사가 택시를 불러주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의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모두들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만 혼자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호텔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포기할까? 어차피 다 잃었는데. 하지만 그때 오늘 들었던 녹음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 여자는 끝까지 아무것도 모를 거야. 10년 동안 돈을 뜯어낸 거지. 죽어도 아무도 의심 안 해. 차갑고 비웃는 그 목소리들이 귓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아니야. 포기하면 안 돼. 그들이 웃으면 안 돼. 저는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유미란, 정신 차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비록 그들은 도망쳤지만 진실은 사라지지 않았어. 창밖 어둠 속에서 작은 별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주 작지만 분명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도 저 별처럼 어둠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을 거야.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일 다시 시작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눈을 떴습니다. 어젯밤의 절망은 여전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분명히. 씻고 나와 휴대폰을 확인하는데 최 변호사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유미란 씨, 오전 10시에 사무실로 오세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일이지? 서둘러 준비하고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유미란 씨. 최 변호사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어제와 달랐습니다. 변호사님, 무슨 일이에요? 앉으세요.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나쁜 소식부터 들을게요. 한지영은 태국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네. 이미 태국 경찰에 위치를 알렸습니다. 빠르면 오늘 안에 체포될 겁니다. 강철민은요? 그가 베트남으로 갔다는 정보는 확실합니다. 베트남 경찰도 움직이고 있어요. 최 변호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유미란 씨, 이제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완벽한 증거가 있고 범인들의 위치도 파악했습니다. 정말, 정말 잡을 수 있을까요? 네, 반드시요. 그때 최 변호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네, 형사님. 정말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끄는 최 변호사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유미란 씨, 한지영 체포됐습니다. 정말요? 네. 태국 방콕 호텔에서 막 체포됐대요.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곧 한국으로 송환될 겁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강철민도 잡을 수 있겠죠? 물론입니다. 베트남 경찰이 추적 중이에요. 시간 문제예요.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드디어 모든 게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유미란 씨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최 변호사가 물을 건넸습니다. 일단 진정하시고 이제부터 법정 준비를 해야 합니다. 법정이요? 네. 한지영이 송환되면 바로 재판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강철민도 곧 잡힐 거예요. 저도 법정에 서야 하나요? 네. 증인으로 출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직접 그들의 죄를 폭로하는 겁니다.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법정에서 직접 두렵지 않으세요? 최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기다려졌어요. 10년 동안 속았던 것, 이용당했던 것, 심지어 죽을 뻔했던 것까지 모든 걸 세상에 알리고 싶어요. 그럼 됐습니다. 유미란 씨의 용기가 승리를 만들 겁니다. 사흘 후 한지영이 한국으로 송환되었습니다. 공항에서 수갑을 찬 채 호송되는 그녀의 모습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저는 TV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겼어. 우리가 이겼어. 그리고 일주일 후 더 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유미란 씨, 강철민 체포됐습니다. 최 변호사의 전화였습니다. 정말요? 네. 베트남 호치민에서 체포됐어요. 내일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전화기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10년간의 거짓이 무너졌습니다. 10년간의 고통이 끝났습니다. 이제 법정만 남았습니다. 며칠 후 1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피고인석에는 수갑을 찬 강철민과 한지영이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칠 만에 마주한 남편의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증인, 선서해 주십시오. 선서합니다. 저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질문했습니다. 증인은 피고인 강철민과 어떤 관계입니까?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거짓된 결혼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피고인은 이미 법적 배우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저기 앉아있는 한지영입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증인은 언제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까? 2달 전입니다. 우연히 남편의 서재에서 반지를 발견하면서요. 저는 그날의 일을 차근차근 증언했습니다. 반지를 발견한 것, 호텔 예약 확인서, 미행한 것, 녹음한 것, 모든 것을. 그리고 이것이 제가 녹음한 파일입니다. 검사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약을 좀 섞을까 해. 한 번에 끝내는 게 좋겠어. 보험금 받으면 어디로 갈 거예요? 강철민과 한지영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식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철민은 고개를 떨구었고 한지영은 창백한 얼굴로 떨고 있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증인을 살해하려 했습니까? 네. 보험금 3억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외에 증인의 재산을 빼돌린 사실이 있습니까? 네. 10년간 총 3억 2천만 원을 빼돌렸고 제 명의 집을 담보로 10억을 대출받았습니다. 그 돈은 어디로 갔습니까? 한지영에게 갔습니다. 검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인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증인석에서 내려와 방청석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나가며 강철민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뭔가 말하려는 듯 입을 열었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당신의 말은 듣고 싶지 않아. 재판은 계속되었습니다. 검사는 USB에 저장된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계좌 이체 내역, 살인 계획서까지. 피고인 측 변호사는 변명할 여지도 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완벽했으니까요. 피고인들, 마지막으로 할 말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강철민이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한지영은 고개도 들지 못했습니다. 그럼 선고는 다음 달 15일에 하겠습니다. 패정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최 변호사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유미란 씨. 정말 잘하셨어요. 변호사님, 이제 끝난 건가요? 선고만 남았어요. 그리고 유미란 씨가 승리할 겁니다. 네. 저는 법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끝나는구나.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한 달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게 느껴진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최 변호사와 함께 재산 회복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가압류된 마린시티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가 12억에 낙찰되었고 그 돈은 제게 배상되었습니다. 강철민과 한지영이 해외로 가져간 돈 중 일부도 동결되어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제 집 담보대출 10억도 정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선고 공판이 열리는 날입니다. 유미란 씨 준비되셨어요? 최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는데 방청석이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이 사건은 언론에도 보도되어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60대 여성을 10년간 속이고 재산을 가로챈 중혼 사기극. 뉴스 제목이었습니다. 피고인석에 강철민과 한지영이 들어왔습니다.
수갑을 찬 그들의 모습은 한 달 전보다 더 초췌했습니다. 기립.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착석하십시오. 사건 2024 고합 1247 중혼, 사기, 문서위조, 살인예비 사건의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먼저 피고인 강철민. 강철민이 일어났습니다. 피고인은 2014년 법적 배우자인 한지영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5년 피해자 유미란과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중혼죄를 범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10년간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억 2천만 원을 편취했으며 피해자 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10억 원을 대출받아 횡령했습니다. 더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고 보험금 3억 원을 취득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준비했습니다. 이는 극히 악질적이고 계획적인 범죄로서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혔습니다.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피고인 강철민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7년.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철민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듯 비틀거렸습니다. 다음 피고인 한지영. 한지영이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습니다. 피고인은 2014년 회사 자금 3억 원을 횡령하고 해외로 도피했으며 위조 여권으로 불법 입국하여 10년간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법적 배우자인 강철민과 공모하여 피해자 유미란을 기망하고 그의 재산을 편취했으며 살인 계획에도 가담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강철민과 함께 계획되고 실행된 것으로 공범으로서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피고인 한지영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5년. 한지영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요. 재판장님, 저는 정숙.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연대하여 피해자 유미란에게 총 15억 원을 배상하라. 이는 편취한 재산, 정신적 피해, 그리고 위자료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15억. 저도 놀랐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소유한 모든 국내 재산은 피해자에게 배상되도록 가압류를 유지하고 추가로 해외로 반출된 재산도 추적하여 환수하도록 명합니다. 판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상 선고를 마칩니다. 패정.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강철민은 고개를 떨구었고 한지영은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최 변호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축하합니다. 유미란 씨. 완벽한 승리예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이 아니었다면. 아니에요. 유미란 씨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법원 밖에는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유미란 씨, 한 말씀 해주세요.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앞으로 계획은 무엇인가요?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10년간 속았습니다.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에게 이용당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찾기 위해 싸웠고 결국 승리했습니다. 만약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한 분이 계시다면 부디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그리고 정의는 승리합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최 변호사와 함께 차에 탔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바다로 가주세요. 바다요? 네. 오랜만에 바다가 보고 싶어요. 우리는 해운대 해변으로 향했습니다. 차에서 내려 백사장을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잔잔하고 평온한 소리였습니다. 유미란 씨, 이제 앞으로 뭘 하실 건가요? 최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저는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요. 좋은 생각이에요.
첫 남편이 남겨준 집도 되찾았고 재산도 회복했으니 이제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러셔야죠. 유미란 씨는 그럴 자격이 있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결혼 반지였습니다. 강철민과의 결혼 반지. 10년간 제 손가락에 있었던 그 반지를 이제 필요 없네요. 저는 반지를 바다로 던졌습니다. 반지는 햇빛을 받아 반짝이며 날아가더니 파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잘 가, 과거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안녕, 새로운 나.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갑지 않고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제 머리카락을 스치며 지나가는 그 바람이 모든 아픔을 씻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변호사님, 네, 정말 감사했습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천만에요. 제가 더 감사해요. 유미란 씨를 통해 제가 왜 변호사가 되었는지 다시 깨달았거든요. 최 변호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도 연락하고 지내요. 혹시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시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붉고 따뜻하고 희망적인 색이었습니다. 내 인생도 이제 저 노을처럼 아름다워질 거야. 3개월 후, 저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해운대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강철민과 살던 집이 아닌 제가 직접 고른 새 집이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광안대교도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풍경이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자유의 상징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최 변호사였습니다. 유미란 씨, 좋은 소식이에요. 무슨 소식인데요? 강철민과 한지영이 해외로 반출한 나머지 돈 전부 회수했어요. 5억 정도 더 받으실 수 있어요. 정말요? 네. 다음 주에 입금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68년을 살아왔습니다. 첫 남편과의 행복했던 시절, 그를 잃은 슬픔, 재혼 후의 평온함이라고 믿었던 시간, 그리고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배신. 하지만 그 끝에서 저는 저를 찾았습니다. 순진했던 유미란이 아니라 강인한 유미란을,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라 스스로 빛나는 유미란을. 책상 위에는 오래된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회계사로 일하던 시절의 제 모습이었습니다.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던 그때의 저. 그래,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새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유미란의 새로운 시작. 아직 무엇을 할지 정확히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이제 제 앞에는 온전히 제 것인 시간이 펼쳐져 있었으니까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끝나고 곧 밤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밤이 지나면 다시 아침이 옵니다. 제 인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긴 어둠이 지나갔고 이제 새로운 아침이 왔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건배. 새로운 유미란에게. 혼자 중얼거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더 이상 슬프거나 지쳐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살아있고 빛나고 강인한 눈빛이었습니다. 68년 인생의 새로운 챕터가 시작됐어. 이번에는 아무도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야. 나 유미란이 주인공이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저녁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차갑지 않고 시원하고 상쾌했습니다. 멀리 바다에서 배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배들. 저도 이제 제 항로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어디로 갈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방향을 결정하는 사람이 바로 저라는 것입니다.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그 바람을 맞으며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고통이 저를 이곳으로 이끌어줘서, 모든 배신이 진짜 저를 찾게 해줘서, 모든 어둠이 빛의 소중함을 알게 해줘서 눈을 떴을 때 하늘에 별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작지만 분명하게 빛나는 별. 나도 저 별처럼 작아도 괜찮아. 혼자여도 괜찮아. 빛나고 있으니까. 유미란 68세. 10년간의 거짓된 결혼에서 벗어나 드디어 진짜 자유를 찾은 여자.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여자. 그것이 바로 접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유미란 씨는 68세의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10년간의 속임수와 배신을 이겨내고 당당하게 자신의 존재를 되찾았죠. 혹시 여러분도 주변에서 비슷한 일을 겪은 분을 아시나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신가요? 유미란 씨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다시 시작하기에 늦은 때란 없으니까요. 유미란 씨의 새로운 인생을 함께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이나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스스로 빛나는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황혼의 사랑 아픈 배신 짜릿한 복수 황로배사